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장하셨습니까? 음, 정말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바람잘 날 없는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고, 정말 시세의 이 속도감이 매번 느끼지만 참 빠른 시장이긴 한데, 요즘처럼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참 웃음뿐이 안 나오는데, 제약바이오 10분 천하고요. 10분 만에 딱 올렸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10분 만에 올렸다 다 빼버리고, 순환매라는 것도 없죠. 이렇게 다 빼고 반등 안 주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참 얼토당토 않는 시장 흐름이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밸류가 목구멍까지 턱까지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잘못된 었다라고 할까요? 종목에 대한 세일즈가 과도하게 심해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텔레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요새 갈수록 점점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 하나에서 올리면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세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엑시트를 하는 경우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또 밀려버리는 모습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요새 그런 게 참 많이 보여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계속 이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1.7%로 나스닥이 빠지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종목의 하락을 이끌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리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어쩔 수 없이 3월 달에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HLB의 FDA 승인 여부가 내일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엑시트하려는 사람들, 엑시트하려는 심리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홀딩한 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과를 안 보고 파는 게 또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으면은 그냥 안 먹고 말겠어요. 왜? 구간이 내가 정말 싼 구간에서 들고 있지 않다면은 이 위로 허가가 난다 해서 바로 점상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먹을 폭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아무튼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3월은 정말 시장 이벤트가 참 많고, 그 이벤트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욕심 버리시고 정해놓은 각자의 원칙에 맞추어 대응하며 많이 올라간 쪽 조심하자. 그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장 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을 붙이면서 하락을 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100% 그러니까 180도 바꿔서 매수 추천을 하는 거죠. 이 D램의 조기 회복과 HBM의 이 잘 나가는 부분까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매수 추천이 나왔다라는 점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한 배경이고요. 최근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 좋고 반도체 매우 좋다.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하방을 지금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눌림으로 지금 계속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3월 달에는 정말로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이제 비싸다고 꼭 공매도를 때리는 건 아니죠. 비싸지만 비쌀 만한 근거가 있고, 비싸지만 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종목군들은 그런 구간에서 공매도 치다가는 이 숏 스퀴즈가 나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쳐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은 좋아. 근데 업황이 돌아서
이러면 이런 종목군들한테 공매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나마 대안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HL도 그렇고 수많은 제약바이오들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알테오젠, HLB, 코오롱 티슈진, 삼천당, 휴젤, 리가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보르노이, 셀트리온, 펩트론, ABL 바이오, 20개 중에 16개가 미용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16개입니다. 그만큼 이 실적 베이스가 아닌 거품 베이스, 예? 흔히 말하는 거품 베이스라고 하죠. 거품 베이스. 왜냐면 이제 뭐 기대감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고 뭐 에러도 했고 뭐 등등등등 내용들은 다 있겠지만은 결국은 숫자가 안 찍혔을 때는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코스닥 상위에 16개가 지금 현재 이미용 플러스 제약바이오다, 그런 부분이 코스닥을 위협하고 있다 정도 느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닥은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수급에서 코스피는 최근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탄탄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최근 돌아섰던 부분이 긍정적이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방산하고 조선이 힘이 살아 있다 보니까 지수를 더 이상 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봐지네요. 자, 최근 미국 시장은 뭔 소리가 나와도 딱히 답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미 재무장관 말처럼, 트럼프 말처럼 4월 2일까지는 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기간 조정을 조금 받고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미 증시를 분석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미 증시보다 좋은 모습은 사실이며 수급도 많이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시장이 뭔지 모를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이 많이 올라간 쪽이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조선과 방산이 비싼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많이 올라간 것도 이유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군들을 더 이상 건들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그런 구간들까지 놓여 있죠. 근데 문제는 이쪽에서 오늘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3조 5천억 4조 가까이 터집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의 4분의 1을 이쪽에서 다 먹고 있다라는 거죠.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야. 쥐약을 먹어야 되는 구간인데 쥐약을 안 먹어야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 안에서 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은 이벤트가 참 많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바로 내일 코스닥 지수에 참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날입니다. 일단은 HLB 결과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락이든 뭐 갭상승이든 둘 중 하나 할 거고요. 뭐 허가 안 나버리면 개파락에다가 나머지 제약바이오들 다 급락시킬 텐데, 오히려 이 허가가 안 나와서 HLB가 만에 하나 급락이 나온다 치자고요.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가정하에 뭐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좀 잡아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알테오젠을 좀 본다든지 혹은 ABL 바이오를 좀 봐본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급락을 한다면. 근데 허가가 나서 갭을 든다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그냥 보수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 뭐 알테오젠도 SC 관련해서 대부분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유한양행도 대부분 반영이 돼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특별하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이벤트 중에 사실상 나와야 됐을 이벤트가 헌재 관련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에 대한 이슈인데요.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았죠. 이 또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미리 나오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져야 뭐 기존의 방산에 쏠려 있던 자금들이 일부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중구난방인 거 아십니까? 예? 뭐 아침에 뭐가 올랐다, 그 다음에 뭐가 올랐다, 또 의미 없이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좀 순환 돌렸다가 뭐 양자 좀 돌렸다가 정말로 좀 두더지 잡는 시계 느낌이라 요 며칠은 시장이 좀 별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매매는 항상 정도라는 게 있죠. 대장주만 딱 보고 대장주 내가 놓치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장 대응하시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대충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만 대충 하고 3월 공매도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는 공매를 못 칠 거니까 차라리 눌림에서 반도체 보고 뭐 강한 종목군들 몇 개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나 좀 보시고, 그리고 엔비디아 GTC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양자 컴퓨터 쪽은 나올 가능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한국 첨단 소재를 눌림에서 보는 전략으로, 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갔던 그냥 가장 대장주만 보는 거죠. 한국 첨단 소재가 재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ICTK 재료가 제일 좋고 KCS 재료가 제일 좋아요. 근데 걔들이 안 간다고. 그냥 한국 첨단 소재만 종목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양자로 뭔가 매매를 하려면 그냥 대장주를 눌림해서 보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쪽은 개인 세력주라고 보는데요. 이쪽도 이제는 단 한 번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비중 줄여서 이제는 단타로만 보셔야 될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뭐 볼 건 없고 바로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하죠. 자, 오랜만에 지수를 좀 보면요. 뭐 해외를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하락이 강한데 반등이 상당히 약하죠. 11선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옆으로 좀 횡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4월 2일까지 가지 못하는 시장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낙폭이 축소하는 게 반뿐이 못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반등의 폭이 큽니다. 이거는 지금 코스피 시장의 장세고 코스피 대형주 장세다라는 게 명확한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못 가는 부분이라 코스피 종목군들 대형주 위주에서 종목을 좀 적게 먹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들 좀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보면서 천천히 포트를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는 박스권 플레이 같은데요. 오늘 저는 개파락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개파락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좀 올라왔죠. 돌파를 하더라도 저는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바로는 못 갈 것 같고, 돌파를 하더라도 6만 뭐 1,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을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구간들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데 뭐 물은 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비중 줄였다가 또 내려오면 또 보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강한 흐름인데요.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딱 이런 추세대 맞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추세대 이런 거는 저장을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추세대를 저장을 해놓고 이런 구간들의 저항을 맞기 때문에 저항을 맞는구나 설정을 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상당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에서 비메모리까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일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돌파봉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 볼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이 좋아서 혹여나 좀 밀렸다가 단기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구간은 약간은 좀 부담되는 자리라 신규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 밖에 이제 반도체에서 뭐 심텍이나
종목군들 좀 강하긴 했는데 지금은 오늘 많이 올라서 좀 보기는 좀 그렇고요. TLB가 원래 CXL부터 해가지고 단기 대장 역할을 했는데 심택한테 다 뺏겨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쪽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반도체에서 연속적으로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이죠.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인데 오늘 사실은 약간 좀 들어는 갔어요. 오늘 사실은 약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그냥 팔아버리고 이 구간에서 삼성전기에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길래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더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아래 꼬리를 길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랬는데 그게 아니어서 매수는 안 할 것 같고 혹여나 11선 근처에서 지지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정도 해볼 것 같다. 캠트로닉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도록 하고요. 로봇 종목은 로보티즈가 아무래도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훼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클로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선이 있는 자리 21선 근처 내려왔을 때 체크하고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이제 2음봉, 3음봉 정도 되는 자리에서 흐름 내일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클로버스. 자, 오늘도 방산이 좀 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쪽은 명확하게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독일의 라인메탈이 더 간다면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 라인메탈이나 이런 이 독일의 방산들이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시세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딱 그 종목군들이 못 갔을 때 동반해서 급락도 언젠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부담된다.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뭐 한국항공우주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부담돼요. 특히나 이제 오늘 현대로템에서 위에서 도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좀 눌릴 수 있겠죠. 대신 눌리면 강한 주도주들이기 때문에 뭐 10일이라든지 20일 이평선에서 약간 수렴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딱 그 정도 포인트만 생각을 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제가 볼 때는 매한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는 3월 말 4월 초에 이 체코원전 수주 관련된 윤곽이 좀 드러나죠. 그래서 원전 쪽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괜찮고 BHI도 지금 구간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놓고 설사 이 구간이 깨지더라도 깨지게 되면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일 것인가 더 살 것인가 혹은 깨지게 되면 큼직큼직하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하게 박스를 돌파하고 여기서 의미있게 지지 눌림을 받았는데 모멘텀이 살아있다. 지금은 들어가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뭐 신규 상장주죠. 모티브 링크 신규 상장주죠. 의미 없이 위너스 신규 상장주죠. 의미 없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만 오늘 당기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로 조심했어야 될 장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에서 저는 많이 느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삼성전기에 그 이슈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캠트로닉스 매매를 하면서 봤는데 이때 분명히 이슈가 나왔어요.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 인터포저까지 진출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때는 가만히 있더니 뭐 뜬금없이 오후에 만들어가지고 이걸 상한가에 보내는 약간 좀 제 기준에서 좀 어이가 없더라 생각이 들고 이노메트리가 상한가를 가니까 YMT가 이제 올라간 거죠. YMT가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해 다른 유리기판주들이 함께 움직였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이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동양철관 갭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갭이 6% 정도 들다 보니까 밀렸을 땐 좀 못 봤고, 만약에 마이너스권 아마 내려왔으면은 이 종목은 봤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때 갑자기 이슈가 생겼죠. 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거를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때 이제 매매만, 오늘 하루 종일 매매 안 하다가 뭐 하이스틸 여기서 들어가서 팔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훨씬 센 것 같아서 이걸로 얼른 갈아타 가지고 VI 풀리고 전량 매도하면서 오늘 매매는 마무리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시장 조심조심하게 좀 종목군들 보고 있고요. 대부분은 이 숏패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숏패팅 많이 하고 있고, 선물 매도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인데, 어느 순간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 매도의 부분을 풀 때가 오겠죠. 그때가 아마 시장이 좋아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해 줘야 우리가 움직일 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첨단 소재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면요. 한국 첨단 소재 오늘 양자 관련해서 캐파락 그 3% 출발하고 종가가 플러스 10.6%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준상한가 하나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4% 저점 대비해서 14%좀 올랐는데요. 일단 이것도 내일 5일선 기준으로 아침에 개파락 떨어져서 5일선 정도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렇게 감아 올리는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착안하셔가지고 내일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